자, 이번 시간에는 NoSQ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NoSQL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토론 그룹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사실 좀 생소한 단어죠. 초기의 NoSQL이란 단어의 의미와 지금의 NoSQL이란 단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게 사용됩니다. 초기의 NoSQL은 말 그대로 SQL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NoSQL이었는데요. 지금은 NoSQL이 SQL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래서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NoSQL은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래에 있는 캐비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캐비론의 CAP 이 세 개의 약어는 C는 consistency, 보통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availability, 가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partition tolerance, 분할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서 만들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그런 이론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C와 A, 즉 일관성과 가용성에 초점을 만들었다면은 대표적으로 MySQL이나 PostgreSQL 아니면 오라클도 있겠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C와 A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P에 중점을 둔 것들이 또 별도로 있는데, 자, 여기서 P는 이제 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C나 A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A 데이터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그 블록에 데이터를 각각 여러 시스템에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A라는 데이터의 1번 블록은, 그리고 2번 블록은, 그리고 3번 블록은 이렇게 각각의, 서버인 뭐 N1, N2, N3에 저장한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파일로 읽혀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파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읽어야 될지가 또 관건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세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 컴퓨터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다른 컴퓨터들이 관리가 된다고 가정해 보게요. 하드도 이러한 구조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컴퓨터들을 뭐 데이터 서버 D1, D2, D3 아래쪽에서 N1, N2, N3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D1, D2, D3 파일 D1, D2, D3 서버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이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졌고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뭐 M1이라는 서버에 저장했다면은 만약에 블록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M1 서버를 통해서 읽게 되면은 쉽게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M1 서버를 통해서 쓰면은 데이터를 나눠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버 하나가 장애가 생겼을 때를 가정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D1 서버 하나가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D1에 있던 블록을 어떻게 해요? 못 읽게 되겠죠. 사실 D1 블록
D1 서버에 있는 블록만 못 읽게 되는 게 아니고 D2, D3 서버에 있는 블록들도 같이 하나의 파일에 속하니까 못 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서 저장할 때는 보통 경우에는 그 블록을 한 군데만 두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서 복사할 때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하죠. 예를 들면은 D1에 있는 블록이 D4에도 똑같이 저장돼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D1 서버가 죽더라도 D4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블록들은 복제를 해서 저장하면은 가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1이 있는 서버가 장애가 생겼을 때죠. M1 서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M1 서버를 통해서 읽고 썼는데 D1, D2, D3, D4, D5 서버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버들이 살아있더라도 읽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M1 서버를 통해서 읽고 쓸 때는 consistency, 일관성은 보장하지만은, 그러니까 M1 서버를 통해서 항상 데이터를 읽고 쓰니까 데이터가 뭐 읽혀지고 저장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보장해줘요. 하지만은 M1 서버가 죽어버리면은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즉 가용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즉 C는 가능하지만은 A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와 P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A는 힘들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이제 몽고DB, HBase, 빅테이블 이런 것들인데요. HBase의 경우에는 M1 역할을 하는 것이 HBase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마스터가 죽으면은 데이터 블록들이 있는 서버가 살아있더라도 데이터 읽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몽고DB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버가 하나 되는데요. 몽고DB는 컨피그 서버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서버를 저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서버로 데이터를 write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은 이 데이터를 어떤 서버가 다른 곳에 복제를 해준다고 가정해 보게요. 이 데이터를 다른 곳에 이렇게 복제를 해서 다른 데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거와 비슷한데요. 그 위에다가 그려보죠. 데이터 블록들이 여러 곳에 나눠서 저장이 돼요. 여러 곳에 나눠 저장이 되는데 이 어디에 뭐가 저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하는 정보를 각각의 서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게요. 어쨌든 간에 어디로든 데이터가 write가 일어난다면은 이 write가 일어난 데이터는 다른 서버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실을 다른 데 다 알려줘야 돼요. write가 됐다는 사실. 그래야만 뭐가 가능해요? 그래야만은 다른 서버를 통해서 리드가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특정 서버에 write 했던 것이 예, 다른 서버에 동시에 write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서버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되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확보가 안 돼요? 일관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N1, N2, N3 이렇게 서버가 있었는데 N1 서버에 누군가가 데이터를 write 했는데 그 순간에 N3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되면은 당연히 동기화가 되기 전에 데이터가 읽혀지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A는 제공하는데 뭐는 제공 안 해요? C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이 되면은 C나 A 둘 중에 하나만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게 카산드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멀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마스터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뭐 그 외에도 뭐 커치비도 있고요, 리악도 있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카산드라 하나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탭이론이 있습니다. 노에스큐엘은 주로 이제 그 분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C나 A 둘 중에 하나에 예, 중점을 두어서 만든 저장소다. 사실 노에스큐엘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저장소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노에스큐엘 DB라고 불러도 뭐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에스큐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에스큐엘은 노에스큐엘은 첫 번째 보면은 테이블에 저장하는 로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한 행씩 저장을 하잖아요. 행 단위로 저장 가는데 NoSQL은 저장하는 데이터가 키밸류, 그래프, 컬럼 패밀리, 문서, 그 다음에 테이블의 행 등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으로부터 자유롭다. 보통 NoSQL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RDB. RDB는 리드 라이트 가능하죠. 그 다음에 NoSQL. 이것도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데 사실은 NoSQL은 기존의 RDB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읽고 쓰는 작업이 빈번한 환경에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보통 조회 횟수가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경우에 쓰는 걸 권하죠. 그리고 하드면 리드온이라고 있어요. 읽기 전용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NoSQL이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웨어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NoSQL은 환경 DB하고는 좀 다르게 환경 DB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테이블이 특정 컬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란 테이블이 있고 B란 테이블이 있는데 A란 테이블의 행과 B라는 테이블의 행을 통해서 조인해서 A 테이블의 열, 그 다음에 B 테이블의 열을 조율하려면은 조인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조회의 성능을 매우 많이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노에스케일 제품군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DB에서는 반정교화라고 부르는데요. A, B 테이블로 조인할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넣는 거예요. A라는 테이블 안에 A에 대한 정보도 넣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정보도 넣는데 B에 대한 정보를 A 테이블의 컬럼 안에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 어떤 컬럼 값이 또 다른 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가방을 넣는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저장이기 때문에 굳이 조인 없이도 얼마든지 행 데이터를 읽으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장 공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진 단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 즉 분석을 할 때 조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꽤 매력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키마가 없죠. 이 스키마라는 것은 테이블을 정의하는 뭐 열의 크기, 그 다음에 열의 타입, 열의 이름이 뭔지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키마에 따라서만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대부분의 노이스퀘일 제품은 이런 스키마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이스퀘일은 여러 프로세스상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컴퓨터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P, 파티션 톨러런스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반 판매용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고성능 컴퓨터보다는 저사양 컴퓨터 여러 대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이용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꽤 매력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렬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저사양의 컴퓨터로도 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형적 확장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형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노에스케일 제품을 저장하는 서버가 사양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능이 좀 낮다든가 아니면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가 있는데 4대만 가지고 부족해요. 한 대 더 추가하면 되죠. 물론 노에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서버가 있을 테고 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가 부족하면은 똑같은 서버를 하나 더 사서 확장시키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형적 확장성을 지원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죠.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서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제품에 옮기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NoSQL은 뭐뭇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NoSQL은 SQL 가는 것이 아니다. 사실 NoSQL은 SQL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꼭 NoSQL이라고 해서 SQL 사용 안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오픈소스지만요, 상업용 NoSQL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NoSQL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NoSQL이 반드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NoSQL 제품군에서는요, 캐시 서버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은 P에 중점을 둬서 만들었지만은 기존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는 NoSQL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꼭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NoSQL을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꼭 NoSQL 쓰니까 클라우드 상에 존재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기업에서 필요하다 보면은 클라우드가 없이 기업 내부에 어떤 서버를 두고 직접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램이나 하드디스크를 좀 좋은 걸 사용해서 써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야 성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앞에서 언급했죠. 일반 판매용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듯이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도 실행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NoSQL은요, 뭐 소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NoSQL은 자신의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뭐가 있으면은, 확신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특정 계층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 골라라고 하면요. NoSQL은 스키마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조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 프로세스상의 동작하는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적 확장성을 지원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이즈캔 저장소들을 용도에 따라 나열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용도 그리고 왼쪽에 저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키밸류 저장소. 키밸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레디스, 뭐 엠캐시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것들은 캐시 서버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할 때 검색어가 입력값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제한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캐시 서버를 통해서 읽혀진다는 것이죠. 데이터는 초기에는 디스크 상에 있지만 서버를 가동하면 디스크 상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싹 로드 해놔서 빠르게 응답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컬럼 패밀리 저장 장소. 보통 뭐 일관된 규칙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웹 크롤링 결과를 저장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파치 카산드라라는 제품입니다. 이 카산드라는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멀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스터가 여러 개인 거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HBase도 이런 그 웹 크롤링 결과를 저장하기 아주 유용합니다. HBase는 마스터가 하나예요. 카산드라하고 좀 다르죠. 물론 마스터를 두 개 둬서 이중화 시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는 하나여서 뭐 HBase는 C에 중점을 뒀죠. 컨시스턴시에 중점을 뒀고 카산드라는 이 어베일러빌리티에 중점을 뒀던 제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저장소라고 부르는 거였죠. 뭐 네오포.j가 대표적인 건데 보통 그래프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요. 노드와 엣지를 갖는 방향성 또는 비방향성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뭐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제 사회 그 관계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사회 연결망을 구성할 때 많이 쓰지요. 그 다음에 문서 저장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 어, 노, 일반적인 광경 DB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몽고DB가 있잖아요. 몽고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액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안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통 RDB를 대용량 데이터가 있을 때 저장하고자 하면은 몽고DB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하게 되어 있는 것 정도는 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레디스, 그 다음에 뭐 HBase나 카산드라, 네오포.j, 그 다음에 몽고DB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에스케일 선택과 고려 사항인데요. 사실 노에스케일이 한때는 굉장히 뭐 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은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 기업이 노에스케일을 선택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에스케일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5%라고 했는데 일부 성능 향상을 이유로 노에스케일을 선택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존에 강경 데이터베이스가 조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에스케일에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벤치마크는 유스케이스에 의존한다.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벤치마크 이용해서 이게 있으면 좋아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벤치마크는 그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자사의 제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뛰어나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그 벤치마크 결과를 우리 사업, 우리 회사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노에스케일 제품군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때의 상황, 이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상황과 맞을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노에스케일과 SQL의 선택은 분명히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SQL을 노에스케일로 바꿨을 때 더 좋은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기존에 관계형 DB가 있는데 이 관계형 DB가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에스케일이나 아니면 하둡 등을 고려하게 돼요. 근데 일단 하둡은 안 된다고 했죠. 하둡은 리드 온리니까 안 되고요. 노에스케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에스케일은
기존의 SQL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NoSQL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노드, 서버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의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성능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좀 저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NoSQL 제품군을 설치하기 위한 서버를 뭐 3대, 4대 도입해서 기존의 광경 DB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대, 30대 이렇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NoSQL 제품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서버나 있었을 때 제 성능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5번째 고려사항은 문제가 없는 완벽함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NoSQL 제품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상황이라면은 쓰라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쓰시라는 거. 그리고 이 NoSQL 제품을 선택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NoSQL 써야 된다는 것이죠. NoSQL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